끊으면 받으라고요. 아직 끊어. 빨리 받아. 야, 잔인하게 해줄게 아주. 받을 상황이 아니니까. 망해. 우리 당신의 만 대점장으로서 그게 할 얘기냐 이 역시 형님 당신 얼굴 보면 나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받으라고 2013년 5월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욕설 섞인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른바 조폭우유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폭언을 내뱉은 직원은 사표를 내고 퇴사하였고 남양유업 대리점 밀어내기 강매가 수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5년 말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부하가 걸려가지고 제품이 출고가 된다더라 라는 얘기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한테 들렸어요. 그래서는 사장님한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사실이냐, 남양유업이 이런 게 있냐 또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사장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실지 좀 예. 얘기를 어차피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고 옛날에도 없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왜냐면 또 한 번 불거지면 사장님도 타격, 저도 타격. 물론 이게 아니게 또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소리는 신고를 해주도 여태 그 정도로 내가 해준다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질 사건은 종결되는 듯 했으나 2년이 지난 2015년 말까지 대리점주에게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또다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받은 거는 그건 진실이에요. 그죠? 사장님한테 받은 건 진실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그건 오리무중이에요. 그죠? 받은 사람이 예쁘냐 노냐? 사장님이 안 받았다 그러면 그건 그냥 제가 써놓은 거 해야 돼. 당사자는 저는 그에 대한 물증을 내야 돼요. 근데 공정이나 경찰이나 이쪽에서는 그러잖아요. 야, 이 사람이 니한테 줬다는데 니 받았냐? 안 받았다. 왜 줬다는데 너희가 안 받았다 그런가? 이게 본문 증거가 있냐? 시험장 견멸금이라 하죠. 400만 원을 원래 원했었어요. 제가 돈이 그때 망해가는 입장이었거든요. 270만 줬어요. 270만인지 280만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2013년 5월 고소장과 피해자 협의회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 영업 담당자들은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를 비롯해 명절 떡값, 대리점 개설비, 퇴직점별금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이며 한 대리점에서 43차례에 걸쳐 2225만원까지 뜯었습니다.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는 전국적, 조직적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일상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너 결혼하니까 그만둘 거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으니까. 저 결혼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말 그대로 관례상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뭐 방법이 또 없으니까 실상이가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좀 안 돼가지고 했거든요. 기간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기간도 그렇고 정확하게 얘기된 게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일부 극소수 인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한도 내에서 그 계약 직전환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현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4년 론칭한 아이스크림, 디저트 카페 백미당에서도 남양유업이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전략은 실제 상당 부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양유업은 2015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 24억 원을 달성하는 등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양유업 상표를 내걸지 않은 백미당에서도 연간 영업이익 2015년 201억 원, 2016년 418억 원 등으로 크게 늘어나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남양유업은 최근 들어 서서히 자신들의 상표를 가리기 위한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4월 17차의 경우 이미 1993년에 판매된 일본 아사야 음료 16차의 이름을 17세로 나이만 슬쩍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도 일본의 메이지 유업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맛있는 우유와 이름이 동일하며
심지어 포장 디자인도 매우 흡사합니다. 이외에도 매일 유업에 좋은 우유를 그대로 표절한 3번 더 좋은 우유, 동서식품의 원두 커피 믹스, 카누를 표절한 제품인 루카 등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남양은 전범기업인 모리나가의 밀크 카라멜 우유를 OEM 생산하여 GS25에 독점 납품했습니다. 이에 네티즌의 항의로 GS25 측에선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했습니다. GS25 측은 남양을 통해 납품받은 것이고 비교적 빠르게 대처했기에 이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었지만 모리나가 측과 직접 거래를 했을 남양 측은 해당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리나가 제과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전투식량을 공급한 기업으로 지난 2012년 강제동원피해조사지원위원회가 조사한 299개 전범기업 목록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키오 여사의 외가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2013년부터 갑질기업으로 낙인 찍힌 남양유업. 강남 도산대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에는 남양유업 간판이 없습니다. 대신 1964빌딩이라고만 새겨진 간판이 걸려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남양유업 측은 창립연도인 1964년을 기념 창립주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은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남양유업 개인정보 100만건 해킹 유출. 당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남양유업은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2015년 말까지 가입한 남양유업 사이트 회원의 아이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고 있지 않아 유출되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암호화돼 있어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보안 대책 수립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약 10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남양유업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1월 21일 남양유업 아이코야 우리아이 주스 카토캔 전면 판매 중단. 남양유업에서 출시한 어린이 음료에서 곰팡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종이캔의 일종인 카토캔이라는 용기를 사용한 아이코야 우리아이 주스 제품으로 남양유업은 이 제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했습니다. 제조 과정이나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배송 과정 중 외부 충격으로 구멍이 발생했고 내용물과 외부 공기가 접촉하면서 곰팡이가 생겼다는 게 남양유업의 해명이었습니다. 2019년 4월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경찰의 긴급 체포. 남양유업 창업주 홍부영의 외손녀이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유명했던 인물로 2015년이 아닌 그 이전 2010년부터 대마초 흡입을 해왔다는 점과 친인척에게 대마초를 공급했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또 다른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2011년에서는 LA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었다고 황하나가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이 관련 혐의를 조사 중에 있는데 이미 검찰에 신청한 2번의 압수수색 영장은 반려되었습니다. 결국 2019년 4월 4일 경기도모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2019년 7월 19일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 8일부터 남양유업의 비가열 주스, 오렌지 채움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여러 건 회사 측으로 접수됩니다. 통상의 식품기업이라면 판매처인 CU와 콤플러스 등의 고지를 해 판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식품의 변질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행보는 달랐습니다. 남양유업은 전국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2020년 4월 9일과 10일에 걸쳐 CU 편의점 매대에 나와있는 문제가 의심되는 오렌지 채움 제품을 전량 구매 뒤 자체 폐기할 것을 지시합니다. 해당 문서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됐습니다. 클레임이 발생한 제품을 전량 구매해 폐기하라는 지시는 문제를 덮어버리겠다는 은폐 시도에 가까워 보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벌어졌으며 3개월의 경찰 수사 끝에 2020년 5월의 전말이 밝혀진 고의적인 악플 유포 사건으로 맘카페를 중심으로 경쟁사인 메일유업 제품에 대해 쇠맛이 나는 우유라느니 목장 위치가 원전에 가까워서 그렇다는 식의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여러 카페에 올라온 것을 메일유업 측이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결과적으로 악플을 유포한 범인을 잡고 보니 남양유업의 광고대 행사로 밝혀졌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단순히 광고를 맡겼을 뿐 광고 대행사 측에서 멋대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발뺌하였으며 허위 비방에 대한 사과 대신 실무자와 광고 대행사가 행동했을 뿐이고 그것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해명문을 올렸습니다. 남양유업은 이전에도 2009년과 2013년 경쟁사 비방글 유포로 고소당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엔 공정 경쟁을 하자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2021년 1월 7일 황하나 또다시 마약 투여로 구속. 황하나는 이전 마약건으로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2020년 남편 오세용과 필로폰을 투여. 황하나는 본인이 현재 마약 범죄 집행유예 상태라 이번에 또 걸리면 최소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불안해하였고 이 때문에 오세용에게 자신이 자는 사이에 몰래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여한 것으로 거짓 증언하면 안 되겠냐고 속칭 몰래똥 증언했으나 심경의 변화를 느껴 2020년 12월 22일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대로 자수하러 간다고 하고 경찰에게 자수하며 원래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오세용은 본인의 집에서 자살을 했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가 되는 이유는 필리핀에 수감된 마약왕 전세계, 박광렬 사건, 황하나 사건 등과 관련된 국내 마약 유통 조직 총책, 텔레그램 닉네임 바티칸 킹덤이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킹덤은 황하나와 같은 날 구속되었고 박광렬이 수장으로 있는 국내 거대 마약 조직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 남양유업이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하나 씨에 대해 2021년 1월 6일 남양유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날 황하나 씨는 물론 그 일가족 누구도 남양유업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활동과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최근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황하나 씨가 돌아가신 홍두영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양유업 이름까지 연관되어 소비자 여러분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역시 황하나 씨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강력하게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여러분께 황하나 씨 개인의 일탈은 남양유업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히며 안심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로 남양유업은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황하나를 손절합니다. 끊임없는 구설수. 남양유업 불매운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동안 남양에서 보여준 행태를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양이 무너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